그러니까 원주부채 통한자원입니다. 이번에는 제로 시대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로 시대는 무엇인지 그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현재는 제로 시대라고 책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불황이라고. 하지만 불황이 아니고 저성장이 아주 노멀이 된 저성장 노멀의 시대인데 이 시대 자체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우습고 제로 시대로 정의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금리, 성장률, 시계가 제로인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자본이 부채로 전환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모든 경험을 제로에서 판단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제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로 시대가 어떻게 해서 됐는지, 그리고 그 제로 시대의 시작이 된 실패 기업들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코닥의 몰락입니다. 네, 한때 필름 업계의 제왕이었던 코닥 기억하시죠?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몰락했는데요. 반면 캐논은 디지털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일본 기업의 몰락과 성공이 주는 교훈을 정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메라 필름 업계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코닥. 위성 기술을 활용한 고품질 필름으로 세계를 석권하던 1975년. 코닥의 연구원 스티브 세스는 세계 최초로 필름이 필요 없는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코닥은 아날로그 필름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을 숨기고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1990년대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며 급속도로 경쟁력을 잃고 결국 몰락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정반대의 운명을 맞은 기업도 있습니다. 필름 카메라를 꾸준히 생산해온 캐논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분야를 빠르게 전환했습니다. 이후 렌즈 교환식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하며 독일과 미국 업체를 누르고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でもやっぱり会社を長い間守っていくには新しい技術を生み出さなきゃいけませんし、知的財産でそれを守らなきゃいけないわけですね。 두 일본 기업의 성패를 가른 것은 시대의 변화를 읽는 눈입니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선점한 캐논은 승자가 됐고 과거에 안주하려던 100년 기업 코닥은 경쟁력을 잃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책 속에선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가치경영, 감정경영, 개성경영이죠. 가치경영은 하이엔드 성능, 아주 좋은 성능의 로엔드 가격으로 팔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감정경영은 고객의 감정을 알고 느끼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성경영은 자신만의 철학으로 경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가치경영의 대표적인 기업인 샤오미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중국 전자업체 샤오미의 국내 판매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지마켓에서 샤오미 보조 배터리와 체중계 등의 판매량은 지난 5월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옥션에서도 외장형 배터리와 스마트 헬스케어, 체중계 부문에서 모두 샤오미 제품이 판매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 브랜드의 캠코더와 빔 프로젝터, 드론 등이 주목을 받으면서 소셜 커머스 티몬에서 팔린 중국 가전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잘 나가는 기업이 있죠. 바로 다이소입니다. 이 진격의 다이소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이른바 가성비가 요즘 유통업계의 화두입니다. 이에 맞춰 싼 가격의 생활용품을 파는 글로벌 업체가 국내 1호점을 열었고 일부 먹거리 업체들은 가격을 내렸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국내에 처음 문을 연 글로벌 생활용품 업체 미니소입니다. 2013년 9월 1호점을 일본에서 시작한 뒤 지난해 말까지 중국과 미국 등에서 1,500개 매장을 열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이른바 가성비를 장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저희는 생산 기획부터 유통, 생산, 제조까지 모두 다 저희 쪽에서 본사에서 직영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때 유통의 거품을 다 뺐죠. 미니소에 맞서 기존의 대표적인 생활용품 업체 다이소도 맞불을 놨습니다. 지난달 강남대로에 300평 규모 지점을 낸 데 이어 오는 10월 수원에 기존 매장보다 2배 이상 큰 700평짜리 대형 매장을 엽니다. 가성비를 무기로 하는 이런 저가 생활용품 업체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는 되게 또 많이 저렴하고 많이 살 수 있어서, 그리고 또 다양한 물건이 많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자주 오게 됐어요.
먹거리 업체들도 가격을 낮추며 가성비를 높이고 있습니다. KFC는 1998년 구제금융 사태 이후 18년 만에 판매 가격을 인하했고 오리온도 일부 제품의 가격을 낮췄습니다. 경기 침체 영향으로 알뜰족이 늘면서 유통업계의 가성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경영을 잠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이엔드, 로엔드 시장이 없다는 거고요. 시장은 극한의 가성비로 승부를 보는 중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을 극한까지 올리지 못하면 생존이 힘든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제가 앞에서 지금 가치 경영을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감정 경영이라고 말씀드렸죠. 감정 경영의 대표적인 우리나라 기업 하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교보문고에서 있는 일입니다. 네, 교보문고 광화문점이 5만 년 된 대형 카오리 소나무 독서 테이블을 설치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형을 최대한 살린 카오리 소나무 독서 테이블은 가로 11.5m, 세로 1.5m, 무게는 약 1.6톤의 크기로 광화문점 중심부에 2개가 설치됐습니다. 이 테이블에서는 한꺼번에 약 100명의 독자들이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북섬의 카오리 숲에서 주로 자라고 있는 카오리 소나무는 일반 소나무와 비교해보면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며 수천 년까지 자랍니다. 이번 테이블 제작에 활용된 카오리 소나무는 5만 년 전 자연재해로 물과 진흙으로 뒤덮여 있던 늪지대에서 묻힌 후 산소와 접촉이 차단돼 원형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교보문고 측은 설명했습니다. 교보문고는 대형 독서 테이블 설치는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책을 읽게 하자는 창립자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의 감정 경영으로 생각되는데 자신들의 옷을 사지 말라고 하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기업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옷을 사지 마세요. 2011년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뉴욕타임즈에 이상한 광고가 실렸습니다. 자신들의 제품을 사지 말아달라는 이 기업,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런 독특한 광고를 낸 곳은 미국의 아웃도어 업체 파타고니아인데요. 창업자인 이본 쉬나드는 유행에 따라 쉽게 사고 버리는 최근 의류 소비 패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옷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쉴 새 없이 버려지는 옷들까지 너무나 많은 환경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죠. 꼭 필요하지 않으면 사지 말아주세요. 대신 그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옷을 오래 입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친환경적인 방법을 통해 제품을 튼튼하고 실용성 있게 만드는 건 기본이고요. 낡은 옷을 수거해 깨끗하게 수선 후 돌려주기도 하고 또 수선 방법을 담은 영상과 키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두 무료로 말이죠. 심지어 이베이와 같은 대형 쇼핑몰에서 제품을 검색하면 중고품이 먼저 나오게 했는데요. 이렇게 재판매, 재구매를 통해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간 옷만 15,000여 벌, 약 6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또 그동안 사용해온 옷과 추억을 함께 공유하는 낡아빠진 옷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입던 옷을 물려 입기도 하고 몇십 년 전 구매한 옷을 여전히 즐겨 입기도 하는 사람들. 이들을 통해 오래된 것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걸 알리고 새로운 소비 패턴까지 제시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몇 번 사용하고 버리는 건 의류뿐만은 아닌데요.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요즘, 쉽게 물건을 사고 또 쉽게 버리는 건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죠. 그렇다면 이런 인터넷 쇼핑몰은 어떨까요? Buy Me Once. 이 쇼핑몰에서 물건을 게시하는 기준은 가격이나 디자인이 아닙니다. 바로 한 번을 사도 평생을 사용할 수 있을 것. 사이트를 만든 영국의 카피라이터 타라 버튼은 똑같은 물건을 재구매하기보단 한 가지 물건을 오래 사용하는 게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는데요. 그녀는 제품의 내구성이 뛰어난지 쉽게 수리할 수 있는지 등 4가지 항목을 평가하고 그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구매하면 잔고장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고 평생 수리가 가능한 제품만 모여있는 셈이죠. 환경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방법. 바로 버려지는 물건, 쓰레기를 줄이는 거겠죠.
꼭 필요한 물건만을 산다면 그만큼 버리는 물건은 줄어들 겁니다. 여러분은 매일 얼마나 많은 물건을 사고 계신가요? 그러면 감정 경영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성비를 뛰어넘는 방법이죠. 고객은 느낌이 좋아야 산다는 겁니다. 고객은 자신의 감정에 투자한다는 것이고요. 현재의 고객들은 SNS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개성 경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개성 경영의 가장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과 CEO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이례적으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공개 강연을 해 눈길을 모았습니다. 정윤진 부회장은 오늘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한상 대회에 참석해 유통기업의 성과를 매출과 이익, 객단가로 판단하는 시대는 지났고 고객과 시간과 기억,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만들어진 틀 속에서 1등을 하는 것을 뛰어넘어 기업의 본질에 집중하면서 스스로 변화의 방향을 찾는 인류 기업이 되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개성 경영을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 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남과 다른 특이점을 가져야지만 생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특이점은 자신만의 철학에서 출발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다른 기업의 생존 공식, 이것은 구멍가게에서부터 대기업까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생존 공식이 하나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1. 가치가 있는가, 즉 돈이 되는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빵집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빵집에서 만든 빵이 돈이 안 되면 만들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희소한가. 자, 빵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빵이 돈은 되는데 이 집 저 집에서 다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안 되겠죠. 따라서 두 번째는 희소한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모방이 불가능한가. 빵집에 돈도 되고 희소해요. 근데 내가 쉽게 만든다고 남도 쉽게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저기서 만들게 되겠죠. 결국에는 나도 판매를 못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해야지만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기업의 생존 공식입니다. 1. 가치는 있는가? 2. 희소한가? 3. 모방이 불가능한가를 항상 생각을 하고 창업과 기업 경영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제로시대 마무리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성장 뉴노멀의 시대고요. 가치, 감정, 개성을 경영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가치, 희소성, 모방이 불가능한 걸 통해 가지고 스스로를 완성해 나가야만 된다는 건 이체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